윤석열 탄핵심판 변론이 내일로 마무리됩니다. 무죄한 최후 진술이 보장되는데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임기 단축을 공언할 것 같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최종 변론 이후 헌법재판소는 평일을 거쳐 파면 여부를 결정합니다. 경향신문이 5가지 쟁점을 살폈는데 역시 핵심은 계엄할 만했는가와 절차를 충족했는가입니다. 또한 국회 정치활동을 중단시킨 계엄 포고령 1호의 적법성도 다룰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은 국회가 먼저 국정을 마비시켰다는 주장, 이에 따라 경고하고자 했으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체포 지시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육군 수도방위 사령부 소속 팀장급 요원이 국회담을 넘어 들어가라는 상부의 지시를 수행하지 못하겠다라며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계엄 당시 윤석열, 김용현의 지시를 받아 적극적으로 작전 명령을 내린 사령관들의 모습과 대조됩니다. 사령관들은 윗선 지시가 위법한지 따질 여력이 안 됐다라면서 군인은 지시가 내려지면 따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계엄 해제 결의 뒤에 해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계엄 과장, 그는 일머리가 없다라는 박한수 계엄 사령관의 핀잔을 듣기도 했습니다. 5년 전 총선 때 인천 송도 투표소에서 관리관 날인이 뭉개진 것이 발견됐습니다. 민경욱은 이를 두고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투표소 관리관 공무원 H씨는 2022년 5월 23일 법정에 나와 인형이 뭉개진 투표지를 본 적은 없다라고 증언했습니다. 민경욱 손을 들어주는 듯한 말이었는데, 그러나 사무원에 중요한 증언이 또 있었습니다. 재판 기록에 남은 건데 그 관리관 날인을 사무원에게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사무원은 만년도장을 스탬프에 묻혀서 도장을 찍은 것입니다. 이러면 번져 나와서 일장기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날인 논란이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비상계엄 이후 군사령관들과 윤석열의 통화 기록이 남아있는 비화폰 단말기 정보를 삭제하라고 거듭 지시하자 경호처 실무자들이 증거인멸 소지가 있다라는 내용의 공식 보고서를 올리며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김성훈 차장은 여전히 경호처장 직무대행으로서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을 맡고 있습니다. 내란의 주요 증거가 인멸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왜 구속영장을 거듭 기각할까? 혹시 숨길 것이 있어서?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데 최상목 대행은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 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옥중에서 여권 차기 주자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대로 연일 폭로전을 벌이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골에서는 돼지를 잔칫날 잡는다.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 오세훈, 홍준표를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소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전에는 이들의 껍질을 벗기겠다라고 이야기했던 명태균 씨 아닙니까? 명태균은 오세훈 시장 측이 나경원을 이기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언급하는 등 사실상 여론조사 조작을 요청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오세훈은 명태균 씨를 사기꾼이다, 제2의 생태탕 사건이다 라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명태균은 자신의 존재감을 극대화할 이번 기회를 놓칠까요? 민주당의 중도 보수 역할이 더 중요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말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극우 본색을 드러내며 형식적 보수 역할조차 포기한 현 상황을 전제로 하면서 말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조기 대선이 치러져도 극우에 경도된 지금 같은 국민의힘 상황이 계속 유지된다면 민주당의 중도 보수로는 쭉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극우 색깔로 뜬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지지율은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1위인 이재명 대표와 격차를 더 벌렸는데요. 이런 가운데 윤석열은 여전히 복귀할 꿈을 꾸고 있는 것일까요?